자, 김홍준님, 제이보스 EAP는 반드시 서브스크립션으로 구매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지요? 아, 예, 맞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오픈 소스라고 하면 이제 공짜 네. 혹은 뭐 이렇게 이제 인식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네네. 실제로는 공짜는 아니고요. 네네. 저희 그 제이보스 EAP라고 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도 엔드 유저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나 엔터프라이즈 어그리먼트 같은 그런 라이센스는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반드시 이제 서브스크립션 계약을 맺으셔야만 네.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식님, 오늘 세미나에서 몇 주가 걸릴 인프라 전환 작업을 몇 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프라 전환 기간이 단축되었을 때 품질이나 안정성에는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단순 작업, 수작업을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걸리는 시간들을 자동화로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그냥 한 번에 삽을 이렇게 여러 번에 삽질을 해야 될 것을 네.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포크레인으로 뭐 삽질을 땅을 팠다고 해서 뭐 품질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동화로 인한 시간의 단축이기 때문에 품질이나 안정성 면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차라리 네. 튜닝을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이 튜닝이 돼서 좀 더 안전화되고 빨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윤영식님, 비용적인 측면, 업체 벤더 종속성 측면에서 확실한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만 기존 메이저인 와스인 웹로직이나 웹스피어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품질적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네. 예,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비용적인 측면이나 업체 종속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측면은 이제 확실히 장점이 있는 부분이 네. 있고요. 웹스피어나 혹은 웹로직이 제공하는 기능, 와스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는 네. 제이보스 EAP 같은 경우도 기능이 똑같이 제공해드린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 구현 방법이라든지 내부적인 어떤 메커니즘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네. 결국 하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거든요. 뭐 네. 예를 든다면 세션 클러스터링이라든지 뭐 JMS 서버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EJB 컨테이너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혹은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이런 것들을 구동시켜주기 위한 그런 엔진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저희도 이제 상용 와스 못지않게 혹은 네. 그 이상의 기능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또 맞는 것들이 더 있을 예, 수도 맞습니다.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뭐 초경량의 와스이고요. 뭐 좀 비유를 하자면 저희 제이보스 EAP 5 버전 같은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디폴트로 이제 사용할 경우에 한 150메가 이상이 필요했고 최소. 네네. 그리고 부팅 시간이 예를 들어 한 20초 이상 네네. 이제 소요되는 반면에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최신 버전인 제이보스 EAP 6 버전 같은 경우는 네. 최소 메모리가 15메가이면 충분하고요. 오. 그리고 물론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가 좀 더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부팅 시간이 1초 이내입니다. 오. 좀 더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를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클라우드 환경에서 프로비저닝을 해서 막 띄웠을 경우에 네. 예를 들어 뭐 한 30초 이상 걸린다 부팅하는데 라고 하면 30초 동안은 서비스가 증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더 빠르게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요즘 같은 그런 이제 뭐 서비스 24x7의 시대에는 꼭 필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하면 스케일아웃이 기본 전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스케일아웃 될 때 얼마나 빨리 붙어서 증설이 네네. 되느냐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박재범님, 상용 와스에서 오픈소스 와스로 마이그레이션 시 사전 진단 작업이 필요할 텐데 진단 툴을 이용한 결과치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혹시 마이그레이션이 불가한 소스가 생기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방향의 가이드가 가능한지요? 네, 제가 답변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와인드업이란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사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마이그레이션 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스토리 포인트라는 거 알고 측정이 가능하고요. 또 그 안에 보면 이제 소스 코드까지 다 디컴파일은 아니지만 소스를 다시 리버스 해갖고 그 안에 이제 그 기존의 소스 코드 중에 문제 있는 부분을 발라줍니다. 네. 또 수정해야 될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이드 해주기 때문에 그 툴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소스가 완전히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전환이 안 되는 코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쭉 마이그레이션 경험을 통해서 진행한 바로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바이기도 하고 네. 또 자바2라는 표준화된 기준을 가지고 와스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데 혹시 김현수 부장님은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뭐
특정 벤더의 뭐 프레임워크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서 네, 네. 제가 한 부분의 사이트에서 겪은 부분이 있는데요. 같은 벤더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라면 저희 뭐 제이보스 EAP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안 되겠죠. 그런 벤더 종속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약 쓰시게 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실 수 있죠. 예. 그런 건 있군요. 특정 벤더가 제품의 종속을 위해서 이제 프레임워크 자체를 고객한테 판매하는 어떤 웹 프레임워크를 그렇죠. 뭐 이제 포탈이라고 하는 이런 특정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버전업되면서 그 프레임워크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체가 안 되는. 그래서 순수하게 재개발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저희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자, 남윤미님, 칸 프로비저닝을 통한 웹 시스템 구축 시 전문가를 통한 시스템 튜닝이나 진단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건지요? 네.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칸 프로비저닝이라는 게 그동안 그 미드웨어를 전문적으로 구축했던 사람들의 경험들을 쭉 녹여놔서 그거를 이제 템플릿화해서 실제 고객 사이트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튜닝이나 진단을 고민하지 않으시고 자동으로 구축해주는 솔루션입니다. 네. 홍지우님, 제이보스로 전환하게 되면 레드햇에 벤더 락킹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예, 실제로 제가 이제 서두에서 이제 와일드플라이나 이제 오픈 커뮤니티 버전인 와일드플라이 혹은 뭐 제이보스 AS 같은 것도 얘기 드렸고 저희 제이보스 EAP도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제이보스하고 와일드플라이는 소스를 이렇게 보면 소스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같을지 몰라도 저희 레드햇에서 가져와서 그분에 대한 기능 인핸스먼트나 버그 픽스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소스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저희 레드햇에서 이걸 쓰시다가 결국 이제 기술 내재하나 이런 것들을 축적을 하시게 되면 와일드플라이를 가져오셔서 직접 그 소스를 전체 핸들링하면서 기술 내재된 것들을 녹여서 유지 보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벤더 락킹에서 벗어나실 수 있고요. 그럴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와일드플라이를 바로 사용하시는 고객 사이트들도 사례도 많습니다. 큰 기업에서? 큰 기업에서요? 네, 맞습니다. 이야, 굉장하다. 기술 내재가 그만큼 돼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술 내재화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 제품을 쓰시다가 바로 가시려고 하시는 그런 일종의 욕심을 많이 내시기 때문에 약간 힘들어지시는 거고요. 이제 수년에 걸쳐서 기술 내재가 충분히 되신다면 충분히 오픈소스 커뮤니티 프로젝트의 버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용을 만약 쓰신다고 하면 오픈되어 있는 소스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아까 거죠. 처음에 멘태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까 제이보스 그룹이 있다고 했죠? 커뮤니티요. 이런 데 가서 막 얘기 나누면 별별 얘기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픈소스는 커뮤니티다. 오늘 오늘 그 문구만 잘 명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주님, 관리자인데 전문적인 기술 지식이 없어도 칸 프로비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웹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와스가 설치되는 서버 IP, 그 다음에 웹 서버가 설치되는 서버 IP, 그 다음에 대수, 그 다음에 디렉토리 이런 것들은 어차피 협의를 통해서 정하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 뭐 와스의 디테일한 뭐 이런 내용들은 일단은 뭐 거기 안에 옵션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한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만 들으시면 한두 시간 정도 들으시면 직접 구성도 가능하십니다. 자, 이모주님, 와인드업을 돌릴 시 내부 중요 프로젝트 파일이나 와스 내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네, 이 와인드업을 사용하실 때 이제 저런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면 굳이 이제 소스를 주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파일되어 있는 형태를 주시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에 대한 우려는 조금 또한 그 와인드업으로 사전 진단을 받으실 때 그걸 뭐 저희한테 어플리케이션 주시거나 그러지 않고 그 해당 시스템에 설치를 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자바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스가 운영되는 시스템은 대부분 자바가 설치돼 있으니까 거기에 추가로 설치하셔갖고 돌리셔서 그 결과를 고객 내에서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세스먼트 진단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지원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뭐 설치 구성도 가능합니다. 아까 캠페인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원격에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저희가 진단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냥 원하시는 대로 거기 시스템에 설치해서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한 말씀 하죠. 네,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뭐 장점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저희 제이버스 EAP 내에서는 기능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제이버스 EAP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 발표 자료의 마지막 장표에 있었던 제이버스 마이그레이션 캠페인을 네. 저희가 이제 6월 22일까지 저희가 이제 무료로 네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네. 웹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나 가상화에 매우 최적화되어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왜냐하면 스케일 아웃형 아키텍처의 대표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직도 유닉스와 같은 시스템에서 웹 시스템 운영한다면 비용적인 측면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지는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고 계시던 유닉스 기반의 웹 시스템을 X86 기반의 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웹 시스템을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는 진단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